쓸모아.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과 정보 공유에 접근해왔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식스 아이즈라 부를 수도 있다.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이 지난 14일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에는 영어권인 앵글로색슨 5개국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서로의 정보기관을 자국의 기관처럼 활용하고 위성사진과 같은 고급 정보도 무제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며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하는 등 공동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이브 아이즈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첩보 동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해군정보 분석가는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여기에 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파이브 아이즈 핵심 국가 미국과 영국에게 잘 보여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톰 투게나트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파이브 아이즈는 수십 년 동안 정보 국방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며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아야 한다. 일본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복수의 하원 의원을 인용해 파이브 아이즈 일본이 포함되고 협력 분야도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가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은 바가 없음에도 사실상 가입한 것과 다름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 공식 가입하기 위해서 특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일본이 전세계 최고의 군사정보 동맹체 핵심 멤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나서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한국시보는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간다고 하자 미국이 중국 상대로 펼치는 소위 신냉전의 선봉이 되겠다는 의미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무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일본의 그런 행동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파이브 아이즈에서 일본의 가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기준과 한계선을 정하고 상대국의 양보와 항복을 요구하는 패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올해 15번째 침입하며 자극하고 있고 중국 어선들이 인근 해역에 출몰하자 지난 16일 일본은 순시선 21척을 투입해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반중국 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인도 경제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는 인도, 일본, 호주 3개국이 중국에 대항해 손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재 일본은 자신들이 식스 아이즈가 되고 호주, 인도와 하나가 되어서 중국과 대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충돌과 보복을 예상하며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실시해 중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공장을 빼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분노하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1차 모집에서 중국을 떠나기로 한 일본 기업의 70%가 중국이 차세대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2차 모집에 지원한 기업 중에서도 의료기기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적기지 공격 능력을 꺼내들며 주변국들을 자극했는데 이 같은 뒤에는 미국과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일본 니케이 신문은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미국 당국자가 지상 발사용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할 방침을 내비쳤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는 전날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위 능력이라며 일본이 배치 후보지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해야 하는데 공격 미사일을 배치하지 못하는 일본이 이를 선뜻 배치하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빌링슬리 특사는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는 지상 발사용 순항 미사일을 우선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안정을 가져다 줄 방위 능력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일본이 미사일 방위 일환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추진하는 데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보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세게 나오자 중국은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무서운 보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은 겉으로는 결상전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일본이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있어 중국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 1, 2위를 다투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탈중국에 나선 기업 수는 중국에 진출한 전체 일본 기업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일본 전체 주식시장 1위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토요타 자동차가 감염병 사태에서도 중국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2분기 일본 7대 자동차 메이커 가운데 제대로 순이익을 낸 기업은 토요타 자동차밖에 없었습니다. 주요 메이커들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시청거린 데 비해 토요타는 100억엔대의 적자를 예상한 시장 전문가들을 비웃듯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의 실적을 떠받친 건 상반기 판매량이 2% 감소하는 데 그친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뿐만 아니라 카롤라 등 토요타 일반 세단까지 고르게 팔려 6월 한 달간 중국 판매량은 월간 단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폭스바겐과 르노 닛산의 중국 판매량이 17%, 20%씩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일본에 보복을 해온다면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2년 9월 11일 센카쿠 열도 국유화에 나서자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대륙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 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일본산 자동차가 주요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해 9월 토요타의 중국 자동차 판매 대수는 8월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업체의 부진으로 일본의 9월 중국 수출 규모는 전년 같은 대비 14%나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다시 중국이 보복을 해온다면 그것은 일본 1위 기업 토요타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대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올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7.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1년 지속되면 실질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27.8%가 됩니다. 이렇게 추락해가는 일본 경제는 중국 내 불매운동이 다시 격화되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을 믿고서 중국이 견제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은 언젠가 중국 길들이기가 끝나면 다시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믿고 까불었던 일본만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미국은 중국에게 우리가 보복당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의 미국은 노골적으로 자국의 이익과 실리를 챙기며 움직이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에게 중국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1일 방한하고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가 난간에 봉착했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의 최선은 중립을 지키면서 신뢰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중립 외교만 잘 펼친다면 각국의 갈등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화에는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큰 경쟁자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된다면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중국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삼성과 LG가 큰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일본에 무역 보복을 하고 중국 내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지난해 한국에게 했던 경제 보복에 몇 배가 되는 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일본에게 내주었던 시장은 다시 한국에게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 같은 위협을 무릅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목 아래 미국의 편에 서서 군사력을 확장시킬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경제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는 지난달 초 기존 자동차 업계 1위인 토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한때 전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1위 기업 토요타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들 올해 현재까지 지난해 13배인 테슬라 주식 32억 달러어치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